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사람은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 환자분들은 남성 환자분에 비해 혈관 돌출이 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이 남성분에 비해 두텁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지정맥류 치료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15 내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날에는 아침과 달리 다리가 부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은 주로 자고 일어나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시는데요. 하지만 이 붓기가 지속되고 쥐가 자주 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맥혈관이 탄력을 잃고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정맥은 동맥에 비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의 혈액을 신장으로 다시 잘 올려주려면 판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손상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지 못하는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체가 발생한 약한 정맥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혈관이 밖으로 튀어나오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사람은 운동 부족, 직업군, 비만, 생활습관, 노화, 유전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맥의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려면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근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서서 일하거나 또 오래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근육 수축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력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인 경우입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근육보다 지방 조직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지방 조직은 근육과 달리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맥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게다가 살이 찌면 복부나 허벅지 등에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맥 내 혈액을 올려 정맥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정맥류가 더 잘 발생합니다. 근육도 저하되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판막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20대, 3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증상이 느껴진다면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녀도 하지정맥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께서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다면 더욱 생활 습관을 신경 쓰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또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늘리면서 또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임신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혈관이 더 확장됩니다. 이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을 다니는 혈액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다 보니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아 점차 혈관에 오래 고여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임신을 하면 체중이 늘고 복압도 높아지게 되면서 다리 혈관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다리 혈관이 접히게 되면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자세도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해 주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성 환자분들은 남성 환자분에 비해 혈관 돌출이 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이 남성분에 비해 피하 지방층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혈관이 심하게 늘어난 경우에는 혈관 돌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하 지방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면 혈관이 늘어난 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지정맥류인지 모르고 그냥 다리가 조금 필요한 것이겠거니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하지정맥류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초기에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치료해야죠. 하지만 네, 하지정맥류는 한번 혈관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하지정맥류 치료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15 내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리에 쥐가 나고 잘 붓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방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이지만 생각을 바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나트륨 과다 섭취,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꽉 끼는 옷이나 신발.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가족 중에 정맥류 환자가 있거나 단순히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너무 적거나 다리에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잘 발병할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혈관과 다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